네, 저 화면에 보이는 시계는 그 이름도 유명한 롤렉스입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문자판에 다이아몬드가 또르륵 박혀있는 일명 알배기 금딱지 시계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차는 저자님이 그 맨 마지막에 샀다고 하신 아우디 콰트로 3.2. 네.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아, 네, 좋습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가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BMW는 가지고 계시죠? 아시죠? BMW 뭔지? 버스, 미트로, 워크. 그 중에서 미트로는 아주 울트라입니다. 얘가 지갑에서 명함 크기만한 걸 하나 딱 꺼내가지고 갖다 탁 대면 얘가 긴장하고 있다가 그냥 샥 하고 열어주죠. 그래서 싹 들어가서 딱 뒷짐짓고 서 있으면 또 기사가 차를 탁 갖다 댑니다. 그래서 뒷짐짓고 서 있으면 문이 또 싹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딱 타서 내릴 때 돼서 또 다 딱 가서 서 있으면 또 착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멋진 인사말도 해주죠. 이번 역은 독서지향역입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또 멋진 메트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 BMW는 두시고 이 책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의 원 제목은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라는 책이었다고 하고요. 이 책은 중고 시장에서 25만원, 아까 우리 어떤 대표님은 60만원까지도 올라와 있는 걸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한 1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이었다고 합니다. 저자이신 사토 도우미 이분은 도쿄 농대를 나오셨고 이제 박사학위도 따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슬로우 에이징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학교도 세우시고 그러셨다고 하고, 현재는 작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명한 저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 책이 좀 남다르고 독특한 점은 바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돈을 사용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과연 돈을 버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사용하면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일까? 자, 그래서 이 책의 본문 내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첫 소제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세팅해야 되듯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욕망을 세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이 세팅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뇌는 오래된 뇌가 있고 그 중에 파충류 뇌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관장하는 건데,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미 뇌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가 그것을 욕구를 가지고 있을수록 작동이 된다고 하고요. 결국 자동 목적 달성 장치라는 것도 이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손에 들어온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욕망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분은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와 시계 같은 데 꽂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그냥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쭈루룩 사셨어요. 네. 그랬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해라. 그것이 욕망 자극제가 되어서 그것을 반복할수록 결국 부자의 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만족감에 쾌감을 느끼고 다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분은
차를 이렇게 쭉 사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자동차 경주에 나가서 우승까지도 하는 그런 경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또 우리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부동산. 그래서 오피스텔, 뭐 유럽풍 고급 빌라, 아파트, 꼬마 빌딩까지 닥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틈나는 대로 쇼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위안을 주는 좋은 말이 있어요.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마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이 말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하브 에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 봄직하죠. 예. 다음 제 2장을 보도록 할게요. 2장은 돈을 사용하는 쾌락을 내에 새겨라 이런 얘기고요.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하게 되면 결국 부자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의 첫 제목이 소제목이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또 도우미가 우리가 중개사인지를 모르고 법 없이 거기다 그런 걸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분의 주장은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 집을 사려고 20, 30대 젊은 나이에 과감하게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에 허덕이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마인드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은 일맥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싼 커피만 고수하지 말고 좀 찔리긴 해요. 네, 그래서 정장을 차려입거나 멋진 드레스를 입고 비발디의 사계를 깽깽깽깽 연주하는 호텔 로비 라운지의 멋진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커피도 마셔보라는 겁니다. 부자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습관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도 습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습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외국계 기업에 스카웃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업의 사장님은 직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죠. 그래서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집에 감동을 받고 자극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부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일본에 돌아와서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와 같은 거주 공간을 살자 이래서 호텔에 거주하셨다고 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호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악가 조수미 씨 이분도 서울에는 집이 없대요. 그래서 서울에 오실 때는 호텔에 거주하신다고 하고 래퍼 그 도끼라는 분도 호텔에 거주한다고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 현재는 파산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호텔이 꼭 답은 아니다. 물론 저도 호텔을 전공했지만 경험은 해보는 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보자.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돈을 안 쓰셨군요. 네,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감동 체험이 된다. 그래서 감동 체험을 경험한 뇌는 이것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쌓일수록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지갑에는 3배의 돈을 넣고 다녀라. 그래서 지갑에 돈, 우리 이 얘기는 저번에 뭐 나왔던 얘기죠. 우리도. 그래서 지갑에 돈 많이 넣고 다니세요. 빈지, 네? 맞습니다. 카드 많이 넣고 다니세요. 카드라도. 아무튼, 돈을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후에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차가 사고 싶다 이랬을 때 그래 한번 저질러 보는 거야 라는 분과 이것저것 따져서 망설이는 분 또 아까 얘기했던 깽깽깽깽 하는 로비에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편의점 커피를 마실까 찔립니다. 많이 찔려요. 앞으로는 고칠게요. 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쓰자고 하니까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누구에게 써야 될까요? 결국은 자기 주변 우선 그리고 고객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고객에게 써보죠. 우리 줄 때는 땡땡 먹고 주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감동 체험 해보시고 그걸 내 새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구에게 쓸까요? 바로 자신에게 써봐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호텔도 이용해보고 자신에게 투자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이런 쪽에 투자도 해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3장은 탐욕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라 해서 어린 나이의 호기심, 그 간절히 원했던 어린 나이의 호기심을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네오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을 말하고, 어렸을 때 한번 뭐 꽂히는 게 있어서 사달라고 쫄르면 사줄 때까지 쫄르잖아요. 그런 욕망,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이 준 선물이 창조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잘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인류 역사를 바꾼 분들이 많은데 바로 뉴턴, 다윈,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분도 57세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MBA나 박사학위 다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린 나이에 그 호기심을 간직하고 꿈을 키우는 일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목표 달성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하는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근거리는 마음, 두근거림이라는 것은 부자가 돼서 돈을 쓰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쾌감을 자꾸 느껴서 두근거림을 내색이라는 거죠. 자율신경계에 새겨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자동 목적 달성 장치는 원상태가 돼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고, 그게 꺼져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해라, 써봐라, 뭐 써붙여라, 뭐 되뇌어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분도 입법 이론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라는 거고, 이제 빅토크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언장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괜히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루틴화 시켜라.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왔지만 나는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만들 거야. 저녁에는 나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라고 이제 나만의 루틴화된 문장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되뇌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간절한 어린 시절의 꿈처럼 우리 어떤 간절한 꿈을 가지라는 건데, 혹시 대표님들도 그런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꿈이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전 어린 시절에 그 겨울방학이면 서울에 있는 친척 형들이 갖고 와서 타는 그 반짝반짝하는 멋진 스케이트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그걸 사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객지 생활하는 누님을 쫄라서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내내 기다리고 아직까지 기다리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을 못 이뤘어요. 그렇지만 아직 꿈을 안 버렸습니다. 언제 주실지. 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꿈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뭐 마이바흐 자동차를 한번 사본다는 꿈을 갖는다든지, 꼬마 빌딩을 한번 사는 꿈을 갖는다든지, 뭐 해외여행, 경매 이런 꿈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아까 나왔던 그런 문장, 나만의 그런 루틴화 시킬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장 부호 인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 풍부한 인맥이 형성이 되고 부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값비싼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해 보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런 분들과 인맥 형성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부자가 될 만한 강한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상승 효과가 있다. 부호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해당되시죠, 여기에? 뭐, 의욕이 있고, 자기개발, 여유자금 있고, 개성 뭐 있고, 연이에 3주 이상 해외여행 하시잖아요. 그죠? 별장 그 하찮은 거 뭐 가지고 계시고, 사회공헌하고, 높은 문화의식 있으시고. 유창한 외국어가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뭐, 워아이니? 니아오마?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몇 개 되네요. 또 이러니까 어떤 분 또 제주도도 외국 아니냐. 제주도 말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위안을 삼고 어쨌든 노력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부호들을 어떻게 발견하냐?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면 된다고 하고요. 꿈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풍부한 인맥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도 뛰어나고 좋은 매너와 배려심도 가지고 있대요. 좋은 매너와 배려심이라는 것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서로를 알아본대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부자끼리 노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나한테로 끌어들이느냐.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즐겁게 해주는 말, 태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6가지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뢰감을 주고 그걸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을 표현해라. 그래서 대화 중에도 항상 상대의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겸손하게 경청하는 태도. 이것은 테크닉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 다 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감사를 표현해라.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움직임을 최고조로 높여주는 그 마법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실험 하나 아니고 이 대목에서 우리 대표님도 부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잘 아시는 분이죠?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이분의 풀네임은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라고 하시고요. 이분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이상을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고요. 1년에 300권 이상 책을 읽으시는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책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재산이 궁금하죠? 이분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184조 400억. 조금 상상은 안 되지만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분의 돈 씀씀입니다. 이분이 엄청 돈 예쁘게 쓰시네요, 보니까. 20년간, 우리 돈으로 37조 원을 쓰셨어요. 어디에 썼느냐? 기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상상이 안 되실 건데,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50억씩 기부를 하신 돈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가진 이 많은 재산을 90%를 자신이 죽기 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0.1%만 남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가 되실 분들 어디서 찾으실까요? 바로 대표님들 옆에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오른쪽 대표님 붉혀보고 왼쪽 대표님 붉혀보고 앞에 대표님 째려보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부자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박수 치던데 안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자 되실 겁니다. 자, 다음 5장은 이렇게 돈과 사랑에 빠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빈곤은 참을 수 있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오랜 빈곤은 참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돈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생활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취미생활, 꿈은 돈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왜 부자가 된다고 하느냐. 그런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저자님은 베타 엔돌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한참 전에 그 이상구 박사님인가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서 엔돌핀 한참 열풍이 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진심으로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강력하다고 하는 그 모르핀의 500배까지도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에는 한계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가 그런 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고요.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타 엔돌핀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쾌락의 감정이 된다. 돈에도 마찬가지여서 돈에다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똑같이 베타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한다. 이런 선순환이 된다. 한마디로 오토매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에 진짜 사랑받는 부자는 누구냐? 이렇게 돈을 쓰면서 감사하다, 기쁘다고 느끼는 분들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금이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구석에 쓰여지고 이렇게 사회의 순환이 되니까 그거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라. 아까 우리 권미애 대표님 실천하고 계시네요, 벌써.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부르짖으라는 건데, 이제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줄줄이 따라다니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돈도 여러분들이 쫓아오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 하나 보고 가실게요. 그 어떤 부모님이 자기 어린 자녀가 너무 말이 거칠고 욕을 많이 해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해요. 양쪽에 밥을 똑같이 담아놓고 한쪽에는 막 욕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한쪽에는 좋아한다, 이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열흘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욕을 해준 쪽 밥에서는 곰팡이가 잔뜩 쓸어있고 오른쪽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밥은 유지가 됐더라는 겁니다. 답은 명확하죠. 해야 될 우리의 언어.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장입니다. 쓰면 쓸수록 부자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은 이제 110세, 120세까지도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7, 80세가 인생의 황금기, 현역인 시대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인 시대가 됐으니 우리 스스로 은퇴의 선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아직 젊고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 자동 목적 달성 장치, 아주 요 장치가 좋은 거예요. 계속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젊은 시절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직업과 일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과 다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는 일과 또 뭐 원포인트 레슨 해보는 일 이런 것도 열심히 도전을 해서 결국 나중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가르침도 해보고 이렇게 확장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가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나오는 녹과 찌꺼기 같은 건데 이것이 우리 몸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활성산소 같은 걸 말하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음식과 운동 이런 것으로서 가능하고 만약에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보조제도 사용해서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운동하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그 자기 몸을 좀 혹사하는 정도의 운동은 좋다라고 하고요. 아까 뭐 마라톤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마라톤 하프까지는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서산에 뜸보기 쌀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남윤식 대표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하프 뛰었고요. 우리 남윤식 대표님은 풀코스 완주 이미 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부자로 쭉 살자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자 얘기 나왔으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 얘기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근데 뭐 사실은 현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개같이 안 벌어도 벌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그 옆에 제가 그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ESBI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E는 직장인, 종업원을 얘기하고요. S는 자영업자, B는 사업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단계, 그 다음에 I는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열심히 사 모으고 투자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투자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돼도 내가 죽으면 끝이겠죠. 그래서 꼭 한 가지 정도는 정말 운동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읽기, 원포인트 레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여기 참석하시고 책 읽고 하시다 보면 원포인트 여기 나와서 또 조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늡니다. 늘어서 저 이렇게 말 잘 못했었어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못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좀 늘어지니까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경매에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의 길로 가는 데는 경매가 꼭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결국 이 책은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돈, 그리고 그것을 버는 법과 쓰는 법, 그리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듣는 얘기로는 황금 알기를 돌같이 알라 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보다는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배웠는데 돈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소유하는 데 그치면 돈을 장롱에 쌓아놓고만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겠죠. 쓰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쓰라고 했더니 또 다 쇼핑센터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투자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법과 쓰는 법. 결국 돈을 써라. 잘 쓰면 돈이 벌리더라. 그러니까 투자도 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기꺼이 써봐라. 그러면 좋은 인맥 형성돼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부자는 결국 어떤 얘기냐. 저자가 얘기했듯이 어떤 부자가 이미 돼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쓸 필요가 있더라. 쓰니까 또 돈이 더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꿈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자 했던 대상이 비록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꿈을 계속 키워가라는 그런 얘기. 그것이 부자의 길이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쓰는 때는 어떻게 쓰느냐? 말했듯이 대상을 정확히 정해서 어떤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자신의 공부에 대한 그런 꿈이 됐든 해외여행이 됐든 뭐 유럽 여행이 됐든 이렇게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강력히 원하고 어린 시절의 호기심처럼 강력한 욕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작동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쓰다 보면 어차피 인맥 형성돼서 끼리끼리 부자 서로 돕고 부자가 되더라. 그리고 7, 80세까지도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정말 존경받는 부자로서 살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네. 과연 답을 찾았을까요?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오랜 퇴케 먹은 질문일 수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일까? 돈을 쓰는 것이 먼저일까? 어떻게 대표님들 모범답안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분도 있고 아직 더 찾으셔야 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그림 위에 살짝 꿈이라는 걸 하나 올려놔서 삼각형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꿈이 생기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다시 또 꿈을 찾고 또 벌고 부자가 되고 순환되는 것이 아닐까. 세계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부자 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돈을 쓸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되셨다면 돈을 쓰면 즐겁다고 내 저장을 하시고 오늘부터 쏘세요. 부자 되기 참 쉽죠? 네. 결국 답은 실행에 있습니다. 다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